안녕하세요. 과거 속의 옛사람들도 우리처럼 온갖 종류의 편리한 작은 장치들과 도구들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과거의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 중 어떤 물건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완전 기이한 물건처럼 보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재미있는 도전을 준비했어요. 과거로부터 온 이상한 물건의 사진을 보여드리면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에 쓰였는지 5초 안에 추측하셔야 합니다. 자, 준비됐나요? 좋습니다. 시작합시다. 첫 번째 물건. 이게 무슨 용도인지 추측할 수 있나요? 자, 시간 재기가 시작됩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여러분이 과연 맞췄는지 한번 보죠. 이것은 유럽의 여성들이 1939년에 사용했던 얼굴 덮개입니다. 자, 이제 얼굴 덮개인 것은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왜 이 기괴하게 생긴 투명 원뿔로 얼굴을 가리려고 했는지 아세요? 날씨로부터 메이크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좋은 생각인 것 같죠? 그런데 얼굴 덮개는 별로 인기를 끌지 못했는데 보기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안쪽에 순식간에 김이 서려서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론상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실용성이 좀...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 물건. 이게 무슨 용도인지 짐작할 수 있나요? 5초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1963년에) 발명된 로봇 고양이라고 짐작했다면 정확히 맞췄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왜 로봇 고양이를 원했을까요? 과거에는 쥐가 심각한 문제였고 사람들은 쥐를 쫓아낼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해내려고 했죠. 이런 기구를 만들어낸 것을 볼 때 진짜 고양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장치는 야옹 소리를 내고 눈을 깜빡였고 쥐가 겁을 먹고 도망가게 하도록 고안됐습니다. 이 기계가 한밤중에 켜있으면 저도 깜짝 놀랄 것 같은데요. 세 번째 물건. 이 사람 입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행운을 빌어요. 시간 다 됐어요. 이것이 일종의 의료기기라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무엇에 쓰였던 물건일까요? 사실 이것은 1920년대에 사용된 편도선 절단기입니다. 분명히 그 이후로 의학은 큰 발전을 이루어왔고 20세기 초에 사람들이 사용했던 방법들은 오늘날처럼 인간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의료기기들이 우리 눈에는 마치 고문장치처럼 보이는 거예요. 부어오른 편도선은 빠르고 고통 없이 제거돼야 합니다. 싹둑! 별로 고통스러워 보이진 않지만 직접 시도해보기 전까지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저는 사용하고 싶지 않아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네 번째 물건. 이 무섭게 생긴 도구가 어디에 쓰이는지 짐작할 수 있나요? 5초의 시간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18세기에 도입된 치과용 기기입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뭐라는 건데요? 끝에 있는 집게 보이시죠? 이건 치아를 뽑는 데 사용됐어요. 이게 이를 입안에서 바로 뿌리째 뽑아냈다고요? 세상에, 치과에 가는 것에 대해 다시는 불평하지 않을게요. 이제 다섯 번째 물건으로 넘어갑니다. 이 금속 물체는 무엇일까요? 시간이 다 됐어요. 문 손잡이의 일부인가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럼 완전 쉬운 문제겠죠. 문 손잡이가 아니라 이 장치는 난절기라고 합니다. 만약 이전 물건을 보시고 더 이상 치과에 가는 게 무섭지 않다면 이제 예방접종을 받는 것도 두렵지 않으실 겁니다. 이것은 1874년에 피부에 작은 4개의 상처를 만들어 천연두 백신을 투여하기 위해 발명되었습니다. 상자 안에 보이는 4개의 선 안에 작은 스프링 칼날이 숨어 있어서 백신을 환자의 혈류로 옮겼습니다. 좋아요. 과거의 무서운 의료 도구들은 충분히 본 것 같아요. 이제 다른 것을 보죠. 제발요. 여섯 번째 물건. 이게 뭐죠? 멋진 면도기처럼 보이지만 그러기엔 너무 무디입니다. 여러분의 추측은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답은 이겁니다. 푸드 푸셔라고 불린 이 물건은 19세기 말경에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의 유일한 기능은 유아들에게 올바르게 음식을 먹도록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유아들은 음식을 숟가락이나 포크에 밀어넣는데 이것을 사용했고 그렇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랐을 때 쉽게 푸드 푸셔를 칼로 대체하고 어른처럼 먹을 수 있었죠. 훌륭한 해결책이군요. 특히 이전 물건에 비하면요. 일곱 번째 물건. 그럼 이 금속 장비는 뭐죠?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옛날 다리미를 본 적은 있는데 이건 좀 이상해요. 좋아요. 5초 드릴게요. 낭비하지 마세요. 준비됐나요? 이것은 잉크와 파운스 홀더로 볼펜이 등장하기 전 20세기 유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구조는 매우 간단합니다. 잉크가 뚜껑이 달린 통 안으로 들어가고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구멍에는 펜을 세워두고 큰 구멍은 여분 잉크를 찍어내는 모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누구나 글을 써야 했기 때문에 실제로 매우 요긴한 상품이었어요. 그땐 스마트폰도 이메일도 없었다는 거 아시죠? 아, 그때가 좋았죠. 자, 이제 8번째 물건을 봅시다. 정말 이상한 숟가락일까요? 고개 두드리는 망치? 둘 다요? 좋습니다. 추측해보세요. 좋아요. 시계를 멈추세요. 여러분이 보고 계신 물건은 사실 1860년의 카펫 펴개입니다. 아랫부분에 있는 뾰족한 부분이 카펫을 쭉 펴서 평평하게 해주고 컵은 못이나 압정을 위한 것입니다. 즉 그 소유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 컵이 카펫을 펴는 사람에게 편리했는데 당시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압정을 입에 무는 대신에 컵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19세기 혁신이란 이런 것을 말하는군요. 컵이 혁신이라니. 혁신이 과거에는 다른 의미로 쓰였었나요? 9번째 물건은 어때요? 아주 작은 술통인가요? 추측해보세요. 5초가 벌써 지났고 이제 이 물건의 목적을 알아낼 시간입니다. 아니요, 이건 소형 술통이 아니라 17세기에서 18세기 동안 유럽에서 사용되었던 골동품 향수 펜던트입니다. 그 당시는 분명히 오늘날처럼 위생적이지 않았고 도시 거리의 악취는 종종 참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공기 중으로 퍼지는 모든 병균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휴. 그래서 세련된 여성들은 악취와 질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손수건에 향수를 묻혀서 코와 입에 댔습니다. 이 작은 펜던트 병은 착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었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향수를 조금 더 추가할 수 있었죠. 다음은 10번째 물건입니다. 이거 장난 아닌가요? 검은 전구로 도대체 뭘 하죠? 물론 생각할 시간 5초 드립니다. 아니요, 그럴듯한 추측이지만 이건 골동품 블랙라이트가 아니랍니다. 이것은 2차 세계대전 동안 실제로 사용되었던 진짜 전구인데 그 목적은 빛을 제공하면서도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존재를 숨기기 위한 것이었죠. 전구의 구조는 빛을 꽤 어둡게 만들었고 아래로만 비추도록 되어 있어서 바깥에서는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었죠. 그 당시에 숨어있는 것이 최선이었기 때문에 이 전구는 사람들을 숨겨주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11번째 물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꽤 무서워 보이는데 골동품들이 다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나저나 이건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요? 5초 시작합니다. 이건 보기보다 훨씬 더 단순한 용도입니다. 이것은 19세기 달걀 커터입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쉽게 상상할 수 있겠죠? 삶은 달걀을 컵의 윗면에 올려놓고 이 장치에 고정시킨 다음 껍질이 깨질 때까지 눌러줍니다. 그러면 윗부분을 바로 잘라내고 아침으로 즐길 수 있어요. 여전히 이런 도구를 구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주방용품 가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에서는 더욱 쉽게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2번째 물건입니다. 이 의자는 어디에 쓰일까요? 머리를 열심히 쓰면 시간이 빨리 가네요. 그래서 뭔가 화장실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추측하셨나요? 네,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이것은 분만 의자로 1800년대에 아기를 출산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사용자 설명서는 필요 없겠죠? 모양을 보면 사용법이 이해가 됩니다. 사모는 의자에 앉고 가운데의 구멍은 산파가 아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아기가 나와요! 자, 밝은 년 친구들, 아래 댓글에서 몇 문제나 알아맞혔는지 말씀해주세요. 이 간단한 게임을 즐겼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들과 공유한 다음 구독을 클릭하여 삶의 밝은 년에 머무르세요.